네,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가 잡초를 제거하는 벼농사, 또 생산된 쌀을 도정하는 과정은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농업입니다. 쌀 판매 가격도 시중 가격보다 높아서 생태농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농업이 정착되면 다른 농촌으로 확산될 것이란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하마을 농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태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생태농업 10년과 과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농부로 돌아갔습니다. 새끼 오리를 직접 논에 풀어놓으며 생태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들 논에는 뭐가 먹을 게 보이나 봐, 그지? 전직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생태농업에 지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또 생산해서 우리가 직접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체험하면서 그 쌀을 또 우리 오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게끔. 생태농업 첫 해 8만여 제곱미터에서 생산한 쌀은 시중가보다 30% 비싼 1kg에 3,500원의 가격에 팔렸습니다. 작황이 좋고 또 쌀값에서도 우리가 담은 몇 프로 더 받으니까 소득에서도 좀 차이도 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봉하마을의 생태농업. 하지만 10년째를 맞는 올해 1월 일부 농민들이 생태농업을 포기하겠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논바닥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성과를 낸 김해 봉하마을 생태농업. 하지만 미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태농업 시작 이듬해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게 생태농업은 1차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사람들이 생태농업을 꾸려나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 새끼오리 방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시민 전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이 참여해 생태농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고사도 지냈습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모판을 나르느라 분주한 현재의 봉화 들판입니다. 논에 잡풀과 벌레를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를 투입해 제거하는 생태농업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2008년보다 면적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농업으로 생산한 쌀값은 10kg에 35,000원, 일반 쌀값의 2배 수준으로 쌀값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생태농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병해충은 일반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방제 약재를 직접 제조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유황을 물에 녹여서 유황이 갖고 있는 살충 효과, 살균 효과를 실제로 물에 한 1000배 정도 섞어서 밖에 있는 광역 살포기로 뿌려주게 되면 우리 벼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게 청벌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애벌레들을 이게 잡아주는 그런 아주 효과가 탁월하고요. 생태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쌀을 찢는 도정 방법도 다릅니다. 소비자가 도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있는 나락이 쌀로 변해가는 공정마다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공정을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하마을에 연간 7, 80만 명이 다녀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친환경 농사하는 것과 도정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와서 이렇게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과정이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신뢰를 할 것이고. 이곳에서 가공된 친환경 쌀은 인기가 많다 보니 지난해 생산된 쌀이 햅쌀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판매된다는 것이 영농법인청의 설명입니다.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정 과정을 포함해 쌀 가공품의 보관 과정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쌀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정 과정에서도 온도를 지금 20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완제품, 반제품의 경우도 15도 정도 좀 낮게 좋은 관리를 해야 이게 휴면 상태가 되고 미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생태 농업으로 생산한 쌀값을 높게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은 쌀 가공품에 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막걸리와 떡국, 누룽지, 조청입니다. 막걸리 등 일부 품목은 생산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쌀 가공품의 원료는 모두 생태 농법으로 생산한 쌀입니다. 조청, 엿고운 것처럼 그다음에 뭐 누룽지, 떡국,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외주에서 가공해가지고 어차피 뭐 밥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쌀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은 좋지만 모양이 나빠 제값을 못 받던 부서진 쌀도 가공해 제값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밥쌀로 팔지만 좀 못한 거는 이렇게 100% 가공을 조청이든 막걸리든 뭐 티밥이든 누룽지든 그런 걸 만들면 그것도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쌀값을 비싸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도정시설은 지난 2010년 경남 최초로 농산물 관리 우수시설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태농법으로 재배한 데다가 도정시설이 위생적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쌀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우선 농사 방법이 좋잖아요. 퇴비로서만 하는 자연농법.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라 농사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좋다는 것은 알거든요. 가격을 떠나서 좀 비싸고 뭐 안 비싸고 이런 가격을 떠나서 그래도 여기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막걸리 사 먹을 겁니다. 생태농업은 파괴된 생태를 되살리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서 논에는 미꾸라지, 우렁이 등이 되돌아왔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황새 봉순이가 이 일대에서 먹이 활동을 했습니다. 농약 없는 생태농업 7년째를 맞아 먹이가 풍부해진 봉하마을 인근 농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여름에도 지금 황새를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황새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 이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황새가 현재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황새는 요즘 이곳을 다시 떠났습니다. 봉하마을의 생태농업 10년에 2차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 농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쌓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논을 메워 밭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성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채이지 않고 또 자기가 필요한 하우스를 지어서 고소득을 위한 자기 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진 농지는 축구장 4개 크기 3만 3천 제곱미터가량입니다. 중장비의 굉음 소리와 함께 주변 환경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이제 인정을 포기한 농가들이 막 이제 논을 다 헤집어가지고 복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황새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논을 성토하면 생태농업은 기반부터 흔들립니다. 김해 씨는 성토 작업을 중단할 것을 해당 농민에게 요구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성토는 그대로입니다. 농림부가 지난해 7월 봉하마을 주변 농지 95.6헥타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고를 냈다가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공고는 했었고 지금 고시가 안 나요. 고시가 돼야 상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 안 되고 보류가 돼요. 성토를 한 농민들은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풀어지게 되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은 사람 짓고 또 땅값도 좀 상승이 됩니다. 아무래도 땅값은 이 찜이 춘이 제일 상대가 이겁니다. 이들 농민들은 보류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생태농업 영농법인과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땅 주인 대부분이 외지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에 보다시피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도두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부재지주들이 좀 특별히 심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어쨌든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사를 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농어촌 공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배수장과 배수로 공사, 양수장, 농로 포장 공사까지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쌀값이 안 좋아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합니다. 쌀이 남아서 경지 면적을 줄이자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자는 건데 여기 우리 봉화들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이 모자라서 쌀이 제값도 받고 잘 팔고 있거든요. 한 해 8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봉화마을. 생태농업으로 쌀을 생산해 도정, 가공을 거쳐 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도 사고 쌀로 만든 가공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구입하게 되면은 농사 짓는 분도 좋으시고 더군다나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확대가 돼가지고 좀 더 많이 넓어졌으면 몰라도 이렇게 지금 이것마저 없어진다는 건 저희들로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봉화마을 생태농업은 마을 단위의 농업과 농촌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가치도 있습니다. 상당한 성공을 거둔 봉화마을의 생태농업이 다른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로 라면도 만들고 국수도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팔아줘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니까 우리 밀로 만든 여러 가지 과자류나 이런 면류들을 저희가 대신 판매해드리고 이건 친환경 로컬 푸드 그런 점에서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약이 없는 논에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옛 농촌 풍경을 꿈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유지를 따라 생태농업에 승부를 건 사람들과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쌀 농사보다는 땅의 가치를 떠올려 사용해야 하겠다며 생태농업을 반대하는 척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습니다. 정부는 1년째 판단을 보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고 농촌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봉화마을의 생태농업. 봉화마을의 생태농업은 지금 두 번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